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댁입니다. 맹한 시골댁이죠. 시골집, 촌집, 주말 농자 또 있죠. 캠핑하고 즐길 내 땅 찾기. 네, 남자분들이 특히 많이 찾으시죠. 이렇게 요즘은 해외로 나가시기보다는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나만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시골댁 채널에서도 슬금슬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은 시골집, 촌집이 아니라 전원주택을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샀다가 좀 살아보고 몇 년 살아보고 팔았다가 샀다가 하죠. 그러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예쁘게 지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그대들 생활이고 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돈 없는 그저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시골집, 촌집 없습니다. 세컨하우스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곳은 제가 일하기 위한 공간이죠. 그렇다면 돈은 있냐고요? 그것도 없습니다. 네, 저 개털입니다. 가진 것은 나이밖에 없네요. 그런데 왜 촌집을 자꾸 보러 다니냐고요? 네, 저는 촌집, 시골집 보는 것을 당분간 제 취미로 삼고 그렇게 보는 안목을 키워서 소담한 아담한 내 집을 가져보려는 것이죠. 살 돈도 없으면서 물건은 왜 보냐? 돈이야 지금부터 조금씩 벌면 되죠. 제가 살아보니까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뭔가 목적이 있어야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더만요. 어쨌든 주말마다 시골집 구경하면서 산책도 드라이브도 다니고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골집이든 땅이든 사게 되죠. 적어도 10개 이상의 매물을 보셔야 눈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물건을 잘 보시는 전문가 뺨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시골로 나가봅니다. 처음 나가실 때는 그냥 놀러 피크닉 가시는 겁니다. 이때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내가 살 동네 고르기, 명당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은 어릴 때 친구들과 뛰어놀며 자랐던 시골집을 기억합니다.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은 방학 때 찾아가는 포근한 할머니 집을 기억하기도 하죠. 그렇게 시골에 대한 어릴 적 향수를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그 시절, 그 시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직장에서 은퇴를 해야 하는 시기. 이때는 점점 더 고향이 그리워지고 시골살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골살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촌집을 구매할 때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까요?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변 환경을 보셔야 합니다. 명당. 요즘 말하는 명당은 햇볕이 잘 들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명당이라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겨울의 북풍을 잘 막아주고 최소한의 난방으로 살 수 있는 곳이면 더 좋죠. 교통이 편리하지는 않아도 보통은 되어야 하고 집 주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명당입니다. 아니, 시골로 들어가면서 불편한 거는 어느 정도 참아야지, 각오가 돼 있어야지 하시겠지만 우리들은 이미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인프라는 갖춰진 곳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않다. 달라지겠죠. 요즘처럼 시골 촌집 매물들이 많이 나올 때에는 더욱더 나에게 알맞은 집을 찾아야 합니다. 조건이 아주 좋은 상황이죠. 너무 깊은 먼 시골로 들어가시면 그만큼 병원이나 마트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골집을 보는 것은 도시의 아파트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촌집을 보실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사계절을 두고 보시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순서를 따져보자면 좋아하는 지역을 먼저 보시고 집이나 땅을 선택하시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먼저 살아보기. 지역이 정해졌다면 먼저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골집을 임대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죠. 방송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임대해서 살고 있는 경우를 간혹 소개하기도 하지만 실제 임대를 얻기 위해서 알아보면
집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쨌든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먼저 살아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집의 위치입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마을의 한가운데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는 조금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살짝 떨어진 곳이 좋죠. 이때 공기 좋은 숲이 옆에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이미 예전에 지어진 촌집들은 오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생활 보호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혐오시설 확인하셔야 하죠. 바로 옆에 큰 과수원이 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수원에서는 다른 농작물보다 더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과일 나무들의 키가 크기 때문에 높게 넓게 약을 살포하게 됩니다. 그 약은 바람을 타고 공기 중에 날리게 되죠. 볕 좋은 봄날 빨래해서 마당에 널어 놓으시면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널면 안 되죠. 가까운 곳에 축사나 돈사 등의 냄새가 있는 곳도 피해야 한다는 것. 이 외에도 혐오시설 많죠. 내가 원하는 집을 보셨다면 그 마을을 천천히 몇 번씩 둘러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집성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텃세 이야기죠. 저처럼 집성촌인 마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온다니 그렇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같은 집안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 집성촌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저만 화병 생기기 십상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들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용한 동네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뭔가를 고치고 또 뭔가를 한다고 하루 종일 뚝딱거리고 시끄러우면 좋아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상대가 되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요즘은 집성촌이라고 해도 귀촌인을 아주 귀하게 대해주시는 현명한 마을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들여서 알아보시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면 또는 토지를 찾으셨다면 이제 서류 쪽을 들여다봐야 하죠. 내 땅, 내 집 하나 사는데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집 하나 알아보시다가 머리 아파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생사이지요. 성취감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이제 한 발 한 발 접근해 가면서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무허가 건물이 아닌지 확인. 필수이죠. 건물 등기부 등본을 비롯해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전 집들은 대지가 아니라 농지에 지어진 집들 많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에 지은 집. 대지에 짓는가, 농지에 짓는가, 허가, 무허가 그닥 중요하지 않는 시대였죠.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열심히 농사 지으시다가 가실 때까지 집이 등기가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집까지 찾았는데 계약서 도장 찍으려고 보니 무허가다. 이때는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 아깝다라기보다는 이번에도 나는 부동산 공부 열심히 했구나. 다음 집을 볼 때는 좀 더 잘 볼 수 있겠구나. 네. 두 번째, 지상권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때문에 땅과 집이 함께인지 확인 필수입니다. 세 번째, 맹지에 지어진 집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하죠. 내 집까지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때 집까지 이어진 도로가 개인 사유지는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유지라면 도로 사용 승낙서를 토지주에게 받아야만 합니다. 소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추후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집 매매 시 파는 사람, 즉
중개인은 물건을 얼른 팔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죠. 도로, 앞으로 평생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도로 토지 주인은 법 없어도 사는 좋은 사람이다. 중개하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죠.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 믿고 계약서 도장 찍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우의 수는 또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 토지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팔게 되면 또다시 그 새 주인에게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그 새 주인이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거나 길을 막아버리면 문제가 되죠. 내 재산 권리 행사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집 앞에 도로 문제 때문에 몇 년 살지 못하고 시골살이를 접는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촌집을 샀다고 해도 내 집 앞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미 그 집은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쓸모없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촌집을 구매하실 때는 친척이 살고 있거나 내가 살았던 고향을 알아보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집과 땅은 자산입니다. 내가 살 때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대팔 때에도 그 상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게 됩니다. 도로 때문에 맹지 제약이 생기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땅을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가지고 있다가 혹시 재건축을 하시거나 뭔가를 하실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면서 내 집, 내 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